자, 6월 1일 국회 개원 토론회를 이렇게 밀어붙여서 우리가 집회를 하게 만들었던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6월 4일로 금요일 날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이야말로 헌법 개정의 마지막 시기다. 그러니까 개헌을 언제 하느냐라는 부분에 이번에 당선된 사람이 대선 공약으로 약속하고 있지만 국회의장의 머릿속에는 내년에 3월 달에 대통령 선거, 내년 6월 달에 지방선거인 지금 개헌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이 언제 이 이야기를 했느냐. 지난 금요일 날 73주년 국회 개원 기념사에서 국민 통합의 핵심은 개헌이라며 여야당의 각 당 대표를 앉혀놓고 그 앞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개헌을 놓치면 우리는 최소한 40년 전 산업화 시대에 만든 헌법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모순을 겪어야 된다. 자, 여기에 왜 4차 산업혁명이 등장합니까? 지금까지 개헌에 대한 수많은 논의를 해왔지만 모두 논의에 그치고 국회가 앞장서서 개헌으로 가는 길을 열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주 도발적으로 이야기를 해서요. 박병석이가 국회 로텐더홀에서 이 말을 할 때 지금 여야당의 수뇌부 50-60명 이상 언론사까지 한 100여 명이 있었던 걸로 짐작됩니다. 자, 박병석이가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이 개헌을 갖다가 언급하고 나선 배경에는 이제 7월 달부터 개헌을 밀어붙이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시대마다 시대가 요구하는 정신이 있는데 그 정신을 헌법에 담아왔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질서에 부응해야 된다. 34년 된 낡은 헌법의 옷을 벗고 새로운 헌법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병석은 의장 취임 이후 줄곧 권력 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개헌을 주장해 왔고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라는 정치 일정을 고려할 때 올해가 개헌의 골든타임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은 국민과 함께 국회가 앞장서서 개헌으로 가는 길을 열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77%가 헌법학자 개헌 찬성한다 말한 것과 더불어서 본격적으로 34년 된 낡은 헌법을 뜯어고치자 이러면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박병석의 이런 개헌 제안에는 당연히 지금 문갈이나 청와대하고 조율이 되었을 거라고 보여요. 자, 경북지사가요 또 개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병석은 민주당 소속의 청와대 앞잡이라서 개헌을 이야기하는 것은 괜찮은데 경북지사가 개헌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이거는 매우 의외입니다. 그래서 이철우 경북지사가 언제 이야기를 했느냐. 지난 6월 1일 날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판을 엎으라라는 특별 초청 강연을 했어요. 이 자리에서 이철우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필요하다. 그래서 세 가지 방안으로 통합, 자치, 분권 강화, 개헌을 언급했습니다. 이철우가요, 통합, 자치, 분권, 개헌으로 이어지는 교묘한 논리, 모든 개헌론자들이 자치, 분권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철우는 이 개헌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역대 대통령들이 퇴임 후 불행이라는 공식이 만들어지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다. 역대 대통령 걱정합니까? 문갈이 걱정해요. 이철우가 국민의힘 소속 도지사잖아요. 경북도지사요. 그런데 인사권과 예산을 가진 지금의 대통령제 아래서는 어떤 사람이 되더라도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선진국은 내각제를 한다. 우리나라도 내각제로 전환할 때가 되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했던 것은 훌륭한 국민, 훌륭한 지도자다. 지도자를 너무 폄훼하지 말고 통합, 화합, 미래로 가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철우가 이래 말을 한 거는 그야말로 이철우가 이제 도지사 이후에 자신의 정치 권력을 노리고 말을 했다고 봅니다. 이광재가 대선 출마를 하면서 개헌을 언급했는데 6월 3일 날 또 개헌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지금 시대 전환이라는 그 조정훈이 이 실용정당 뭐 이런 거 있죠. 1인 정당이죠. 그런데 이 조정훈과 이철우가 기자회견을 갖고 이 양극화를 해소하자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 지금 헌법 119조에 있는 경제 민주화 조항만으로 심화되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의 의무를 담는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다. 국민 행복 권리가 더 명확해져야 된다. 헌법 10조 행복 추구권은 행복 보장권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양극화 해소와 국민의 삶질 향상을 위한 초당적 논의가 돼야 되고 이런 결과가 결국 개헌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광재가 또 바람을 잡았습니다. 지금 가만히 보면요. 6월 1일 토론회 직후에 그 다음에 6월 2일 이철우가 이야기하고 6월 3일 이광재가 이야기하고 매일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또 이준석이 돌풍을 갖다가 바탕으로 해서 민주당이 40대 이상만 출마할 수 있는 장유유서 헌법 이 부분을 지금 젊은 정치인이 나온 김에 이걸 또 개헌을 통해서 바꾸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의 이동학 최고위원이라는 자가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으로 바꾸자는 개헌을 또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온갖 형태의 개헌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어요. 이낙연, 정세균, 이광재부터요. 이준석까지. 그래서 이것이 핵심 여야 대권 주자인 이재명이 윤석열이가 가세하지 않아서 좀 한꺼풀 바람이 꺾였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은 지금 민주당의 최고위원회에서 청년 최고위원이라는 이동학이 투포인트 개헌을 갖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장유유서 헌법을 고치고 4년 중임으로 가자. 4년 중임이건 뭐건 상관없이 결국 개헌으로 들어가면 이원 집정부제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정의당도 며칠 전에 대통령 선거 피선거권 연령 제한은 이 차별이다. 개헌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개헌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자, 경북도지사 이철우에게 경고합니다. 당신은 도지사까지 해먹었으면 할 것 다 했는데 무슨 미련이 남아서 보수 진영에서 개헌을 언급을 합니까? 이철우는 오늘 우리 혁명21이 당원들과 공유를 해서 앞으로 그냥 두지 않겠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밝힙니다. 자, 6월달 이제 개헌이 곳곳에서 독버섯처럼 솟아나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 성한용이도 최소 개헌 지금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성한용 칼럼을 통해서 개헌을 주장했습니다. 이자는 6월 1일 개헌 토론회에서 이 토론자로 참여한 바 있습니다.